시작하겠습니다. 어때요? 함수 뭐 간단하게 뭐 선언하고 재사용 됩니까? 이렇게 재사용하면서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 지금 간단하지만 이렇게 재사용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합니다. 요 개념이 나중에 뭐 상속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뭐 다른 뭐 A라는 특정 그룹, 뭐 나중에 클래스를 얘기할게요. 그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서 뭔가 기능이 다 만들어져 있으면 그 A라는 클래스를 상속만 받으면 내가 따로 뭔가를 구현하거나 만들지 않아도 그대로 재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생산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생산성이라는 게 뭘 얘기합니까? 코드를 재사용을 하게 되니까 또 반복적인 어떤 코딩 작업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저희는 유지보수가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거니까. 그렇죠? 뭔가를 만들기도 하겠지만은 유지보수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매개변수와 인자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1번에서 제가 샘플로 보여드렸던 여기 이 onClick의 이 함수를 호출, 그 사용할 때 쓰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이 무슨 값이요? 인자 값이라 보시면 되고, 글자가 좀 잘 안 써지네요.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시면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는 이 셀프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예, 매개변수라고요. 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또 반복. 자, 복습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와 인자에 대해서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할 때 뭐 쓰는 뭐 값이 있으면 그때 함수를 사용할 때 그 쓰는 값 인자값, 함수를 정해서 받는 값 파라미터 값,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쭉쭉 내려오시고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 볼까요? 얘는 이 함수는 함수인데 뭐가 없죠? 여기 그렇죠. 매개변수가 없고, 여기는요 함수를 사용하는데 인자값이 없죠.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보시면 자, 근데 이게 함수가 사용이 되기는 되는데 이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썼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즉 어디 갔죠? 우리가 테스트를 보시면은 약간 좀 쓰면서 이런 생각이 안 드셨어요? 얘는 기능이 얘밖에 없어요. 그죠? 내가 뭔가를 좀 조정을 한다거나 조금 정적인 게 아니, 지금 약간 정적인 함수인 거 아시겠어요? 제가 만들어 놨던 거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하기라는 함수를 만든다라고 치면 더하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넣은 값에 대해서 더해서 계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좀 동적으로 사용자가 입력했던 값이 좀 반영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죠?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호출할 때 인자값을 내가 사용하려면은 정의가 된 함수에 항상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파라미터, 즉 매개변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함수를 사용했을 때, 사용한다는 건 호출한다. 호출한다라는 건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간다. 부르러 간다. 그럼 부르러 갔을 때 이게 정의가 되어 있어야 그 받는 변수가 받아서 뭔가를 사용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쭉쭉 내려가세요. 쭉쭉쭉 내려가서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27번, 그러니까 1707번으로 가겠습니다. 1707번. 이제 함수의 retur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사용해서 이제 인자값, sum에다가 2,3이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인자값을 넣었죠. 그러니까 사용했다라는 호출했으니까 정의된 부분을 갖죠. 그러니까 2와 3을 받는 매개변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정의를 한 곳에 값을 이제 그 보내는 값, 받는 값, 결과값을 이제 return이라는 것으로 재사용을 하게 됩니다. 재사용을. 자, 이거를 이제 샘플을 뭐를 좀 해볼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 그 1722번에 가면 예제 9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랑 이 코드 라인 수가 조금 이제 오차는 있겠지만 예제 9번이라 보시면 되겠고, 자, 이 sum이라는 함수는 자, 이 정의가 left라는 매개변수가 있고,
write라는 매개 변수, 받는 변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변수를 받았을 때 해당 다큐멘트에 이 값들을 이렇게 뿌려줄 겁니다. 요거 샘플로 한번 복사하겠습니다. 뭐 스크립트가 계속 중복도 되고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함수 사용 테스트 중 2번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이제 그 매개 변수니 인자값 그리고 이제 리턴 값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뭐 저장을 해서 그래서 이 sum이라는 두 개의 결과 값을 여기다 이제 뿌리는 거를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5라는 거랑 7이라는 게 사용이 된 부분 보이십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 즉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인자값이 없었지만 지금 이제 인자값이 있죠. 여러분 이제 인자값이 뭔지, 그리고 여기 인자값을 빨간색 표현할게요. 함수를 사용했다, 즉 이 함수가 정의된 곳으로 갔다, 그래서 이 정의된 2와 3 이게 출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걸 보고 계십니다. 뭐 간단하지만 지금 스크립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이어서 이제 조금 내용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라는 게 더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덧셈한 결과를 빨간색으로 출력하는 이제 새로운 함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여기 밑에 sum color red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sum color red. 이름을 지을 때 보통 변수는요. 초반에 start라는 이 변수의 이름은 보통 소문자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 메서드, 즉 함수의 이름도 start를 소문자로 시작을 합니다. 보통. 그리고 단어와 단어 사이에 이어지는 단어 있죠. 예를 들면 sum 다음에 color 있죠. 그 이어지는 컬러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컬러 이제 이후로 red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또 다른 언어가 이제 단어가 나오게 되면 그 단어의 첫 글자를 이거를 이제 대문자로 씁니다. 이게 약간 흡사, 낙타 등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캐멀 케이스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쓰거나 메서드를 쓸 때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변수명을 쓸 때 또는 메서드를 쓸 때 이렇게 첫 스타트는 소문자로 쓴다.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이어질 때 이 첫 스타트는 대문자로 쓴다. 이게 암묵적으로 국룰이라 해야 되나? 암묵적으로 이렇게 써요. 우리가 대부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안 쓸 건데 하면은 왕따 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해당 변수의 메서드를 쓰는 것들에 대해서 요거 좀 참고를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거 한번 볼게요. 별건 없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이제 그 매개 변수의 left랑 right란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이제 이거 정의를, 자 색깔을 스타일 이제 컬러를 레드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계산 결과가 이제 빨간색으로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거 추가 도입하겠습니다. 이거 펑션 추가 도입을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이렇게. 자, sum color red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함수는 뭐 1, 10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하시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하죠? 우리가 보통 연산 더하기는 숫자면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101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01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계산의 결과를 잘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left나 right 자체가 이 더하기가 문자열로 더하기가 돼 있어요. 뭐로 돼 있다고요? 네, 문자열로 더하기가 돼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인데 뭐 일단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어쨌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right 안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문자열로 되어 있거든요. 문자열. 그런데 들어오는 이 값들이 이거 레프트가 뭐예요? 숫자죠. 보통 프로그래밍에서는 문자열과 숫자가 더하면 전체 토탈 결과가 문자열로 바뀝니다. 지금은 이 부분 좀 이상하죠? 이상한 건 제가 잘 아니까 일단 참고만 일단 좀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만. 그래서 그럼 비교해보면 위에는 뭐가 없죠? 여기는 숫자랑 숫자를 먼저 더하죠. 이게 숫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문자랑 숫자를 먼저 더하죠. 그죠? 그래서 문자가 되는 거죠. 일단 참고만 좀 하시고. 자,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두 값을 더해서 이제 이 색깔을 이제 더하는 걸 했는데, 근데 이것도 조금 보면 그 좀 이상해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sum 2번이라는 함수를 썼는데요. sum 2번이라는 걸 매개 변수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두 개가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이 부분에 문제가 됐었죠.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그렇죠. 이게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문자열처럼 취급이 되어서 1 더하기 100이 1100이 되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숫자가 문자열처럼 취급이 돼서 붙어버린 거예요. 연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연결이. 그래서 그럼 얘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자, sum 2번이라는 거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이렇게. 자, 어디로 갔냐면, 자, 계속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sum 2번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샘플은 얘가 이제 조금 확인을 좀 제가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어디다 쓸 거냐?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h1 2번으로 해서 미안해요. 여기는 스크립트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얘를 좀 벤치마킹에 쓰겠습니다. 스크립트 아니기 때문에 얘를 벤치마킹해서 제가 뭐라고 쓸 거냐면 sum to 함수를 따로 빼서 사용 중 문자열 결과로 나와서 의미로 변경.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표기하기 위해서 하나 그냥 쓴 거고요. 어쨌든 여기 잘 보시면 위에는 1이랑 100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렇게 1100이 나왔지만은 이제 제가 sum 2번이라는 함수를 따로 빼서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undefined 떴죠? undefined. 한번 결과를 볼까요? 결과를 보려는데 이 매개 변수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기 구현하는 게 없죠. 맞습니까? 구현하는 게 없어서 이걸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다 return이라고 해서 게다가 left와 right를 간단하게 이렇게 더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빠져 있어서 이렇게 쓸게요. 저장을 하고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위에는 색깔을 제가 그러니까 다큐멘트 문서 안에 write라는 메서드 안에 이제 문자열 더하기 숫자를 하게 되어서 원하는 결과값이 안 나오는 바람에 제가 sum 2번이라는 함수를 따로 빼서 사용을 했답니다. 문자열 결과로 나와서 의미로 변경을 한 거니까 이거 좀 두 개 비교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드를 한번 더 볼게요. 여기 보시면 sum 2번에 이렇게 아마 그 코드 메모장에 밑에 아마 다 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1,100이라는 걸 여기를 봤는데 이 부분이 따지고 보면 여기까지가 문자열이고 문자열 여기가 숫자고 문자열과 숫자열 두 개를 더하면 결과가 문자열이 되더라. 이런 부분. 이 얘기를 조금 했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밑에서 어떻게 했죠? 상관이 없죠. 얘가 문자열이라고 해도 이 sum 2번이라는 함수 자체가 뭘로 나와요? 이게 결과값이 2랑 3 다 결과 5가 나오죠. 5가 나와서 어차피 문자열 더해봐 결과값이 5니까 더해도 상관이 없겠죠. 제 얘기 이해가십니까?
사실 이거는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나오는데 그것도 제가 차차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얘기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뭐냐면 함수 안에서 이 리턴이 있으면 그 결과값을 재사용할 수가 있다고요. 결과값을. 그러니까 앞에서는 함수를 사용을 했으면 통으로 이게 사용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함수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통으로. 그죠? 그리고 또 해당 sum 컬러라는 것도 이렇게 통으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 이 안의 값들만 제가 따로 원하기 위해서 이 sum 2번이나 함수의 이 결과값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함수의 이제 결과값만 따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returns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타자 연습하고 계시죠? 네, 타자 연습. 자, 그리고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한번 참고만 좀 해주시면 될까요? 결론은 리턴을 이용해서 함수의 결과값만 이렇게 활용을 했더라. 이렇게 함수의 결과값만 따로 이용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됐고. 예, 그리고 28번에 가면 이제 함수를 활용을 해서 버튼에다가 요 값을 바꿔서 써보자. 사실 제가 계속 결론을 먼저 미리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인풋에 onClick이라는 곳에 함수를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했죠. 자, 여기 뭐가 지금 빠져 있죠? 그렇죠. 인자값. 여기 인자값 뭐 넣어야 되죠? 그렇죠. this라서. 왜 this라고 넣어야 됩니까? 왜요? 그렇죠. 밑에 이 this를 이거 정의를 자기 자신 거를 가리켜야 되잖아요. 그죠? this를 써야 되는데. 그럼 이거 받는 변수 이름을 써야 되겠죠. 임의로 self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self가 들어가고 여기 self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디를 좀 가시냐면 이렇게 제가 같은 얘기를 계속 드렸고요. 이제 객체 예고를 가기 전에 그럼 일단 변경을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에 제가 아까 이 스크립트 부분 있죠. 이 스크립트 부분 자, 복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1번만 적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2번, 3번 그리고 여기 인덱스에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 스크립트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자, 2번에도 여기 헤더 밑에다가 여기 스타일 시트 링크련 여기 밑에다가 스크립트를 넣었습니다. 자, 3번도요. 헤더 여기 밑에다가 해당 함수 정의된 걸 일단 넣었습니다. 인덱스에도 여기 헤더 밑에다가 이렇게 넣었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 1번에서 함수를 정의한 거를 복사했죠. 이제 사용하는 것도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 input 이 부분을 한 줄을 복사를 해서 각각 2, 3번 그리고 인덱스까지 변경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input이 길죠. 이거를 치우고 이렇게 한 줄로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3번에도 함수를 사용하는 이 부분이 엄청 길게 된 이 부분을 제가 지우고 한 줄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인덱스도 똑같이 변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시면 인덱스에서도 잘 변경이 되고 1번 페이지도 변경이 되고 2번도 변경이 잘 되고 3번도 잘 변경이 되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결국엔 중복되는 코드가 혹시 감이 옵니까? 지금 제가 똑같은 작업을 1번, 2번, 3번에 같은 코드를 4번이나 반복했죠. 그럼 여러분 살짝 감이 옵니까? 이제 이거 뭐 할 거죠? 이거를 파일로 따로 빼서 1타 4피 하겠죠? 중복 제거할 때. 그죠? 좀 이따 파일 분리할 때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객체 보러 가겠습니다. 객체. 객체를 제가 앞에 계속 다큐먼트, 내장 객체 이거 얘기하면서 계속 수납 도구라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납 도구 안에 뭐 변수도 들어가 있고 특정 메서드라든지 뭐 기능들이 뭐 들어가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함수라든지 이 객체가 좀 어렵게 좀 느껴질 수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뭐 수납 도구라고 일단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재사용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객체 안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변수도 들어가 있고 기능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볼게요. 됐고요. 자, 이제 중복되는 코드를 함수로 이제 독립시키는 거를 이제 객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이벤트 버튼의 기능을 첫 onClick이라는 속성 뒤에 기능이 쫘르륵 썼었어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첫 번째 중복 제거가 그 함수로 빼어내서 그 기능을 이제 따로 그러니까 재사용을 했다라고 치면 이제 이거를 객체에다가 담을 거예요. 여러분 함수라는 게 사실은 기능이라도 보셔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제가 객체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수납 도구인데 변수도 담겨져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담겨져 있다라고 했죠. 그럼 함수가 기능 맞습니까? 그럼 그 기능을 어디다 담겠다고요? 객체에 담는 거예요. 요 개념 아시겠나요? 우리가 이 다큐먼트라는 것도 객체잖아요. 근데 객체에는 많은 기능이 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그 기능 중에서 이 쿼리 셀렉트 올처럼 해당 객체에 내가 만든 객체에 해당 함수를 넣어두게 되면 이렇게 document.query selector all을 쓰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바라는 이건 좀 그렇고 제가 뭐랄까요 객체 이름을 뭐 ex 뭐 바라는 객체를 만들어서 점 찍고 아까 뭐 day night handler였습니까? 뭐 제가 day 뭐 night 뭐 handle 뭐 러라는 이렇게 함수를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잖아.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할 거냐면 이런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객체에 뭐를 넣으려고 하고 있죠. 지금 계획이 빅픽처가 함수를 넣으려고 합니다. 요 작업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볼까요? 뭐 중복되는 코드가 뭐 얘뿐만 아니고 많이 있지만 뭐 일단 임의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뭐를 하는 거냐면 A라는 이 태그를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이 A 리스트라는 곳에 담은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거를 각각 반복문을 통해서 해당 이 A 태그의 스타일, 이 컬러, 글자색을 이걸로 바꾸고 있습니다. 파우더블. 이건 제가 사실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콘솔상에 출력되는 거니까. 그럼 이 부분을 저희가 함수로 따로 정의도 하고 함수로 따로 정의된 거를 또 다른 이제 객체라는 수납 도구에 하나씩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반복되는 이 코드를 우리가 함수를 일단 따로 떼어내기 위해서 이름을 뭐 set color라는 것 하나 만들어 보고 뭐 이 set color라고 하는 거는 글자색을 좀 변경하는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려가 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자, 함수를 set color라고 만들고 이제 이거 이름 아시겠습니까? 이 컬러가 이름이 뭐죠? 예, 맞습니다. 매개 변수고. 그럼 함수를 정의했고요. 여기는 함수를 사용하는 곳이죠. 그럼 얘는 뭡니까? 뭐 인자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거 이제 쓰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뭐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그 스크립트 안에 set color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되어서 얘를 이제 좀 사용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set color라는 함수를 복사를 해서 자, 테스트는 1번으로 가겠습니다. 1번.html 1번에 가겠습니다.
지금 함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데이가 아니고 나이트 데이 핸들러라는 함수도 있고 여기 보시면 set 컬러라는 함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가 지금 두 개가 되었죠? 두 개가 일단 되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되었는데 이게 이 함수가 사용이 반복이 되는 부분이 여기라는 거 혹시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요 부분 요거 맞습니까? 그럼 이거를 만약에 제가 이걸 대체를 한다라고 치면 얘를 지우고 함수가 아까 이름이 뭐였죠? set 컬러였습니까? 그럼 set 컬러에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아까 뭐 파우더 블루를 넣었나요? 파우더인가요? 파우더 블루? 그래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넣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마찬가지 이것도 반복이 어디가 되죠? 여기가 지금 반복이 되죠. 이 부분 그죠? 그럼 이것도 이거를 제가 지워서 이 부분인가요? 이건 블루네요. 블루 여기 set 컬러를 복사를 해서 블루라고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했죠? 이제 이 set 컬러라는 곳에 이 컬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컬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여기 이 부분에 이렇게. 그래서 뭐 한 번 더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제가 현재 1번의 페이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1번 페이지. 그래서 이거 눌러보면 색깔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까? 이렇게. 근데 기능은 똑같은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함수 사용을 좀 다르겠다라는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 함수를 이 안에 있는 기능은 반복이 되는 건데 이거를 함수로 그냥 만든 거밖에 없죠. 요 부분. 그러면 아까 if 문의 위에 아래 두 개가 쓰여져 있는 거를 함수로 따로 빼내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중복을 제거를 했답니다. 그렇죠? 자, 그 내용이 자, 여기 있습니다. 지금 1959번입니다. 1959번입니다. 네, 1959번에 이 set 컬러라는 함수의 이름으로 지금 이게 중복되는 이 부분을 이제 이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대체를.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set 컬러라는 함수를 추가해서 이렇게 파우더 블루라든지 블루로 이 변경을 했답니다. 코드가 다 있으니까 이거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반복되는 걸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target.style.color 이 부분을 보시면 다 동일한데 이 안에 들어가는 색깔만 좀 다르죠. 이거 이해갑니까? 자, 다 동일한데 안에 들어가는 색깔만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중복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에서는 제가 이제 set color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만들었는데 이름이 이제 같으니까 이제 set color 대신에 이제 links set color라고 하겠습니다. links 이름이네요. 이름은 별 상관없고. 근데 뭐 바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바디에 있는 set color를 설정할 때는 이름을 여기 다큐멘트의 쿼리 셀렉터에 바디의 색깔을 바꾸게 되고, 또 이번에는 이거는 글자 색깔입니다. set 컬러는. 그리고 이제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배경색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 자, 함수 또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바디 컬러라고 되어 있는 정의된 부분을 복사를 해서 아까 제가 set 컬러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할 것이고요. 또 여기 위에다가 한 개 더 복사하겠습니다. 어디 하고 있냐면 그 2027번 저는 그렇거든요. 2027번에 바디 set 컬러 하나 복사했고요. 그리고 이번엔 바디 set 백그라운드 set 컬러 되어 있는 이름 좀 기네요. 어쨌든 배경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재사용을 여기 보시면 여기 타겟에 보시면 값들 있죠. 이 부분들을 뭐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좀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씩 볼까요? 지금 body set 컬러를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값을 화이트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화이트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호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함수의 이름이 좀 길죠? 이렇게 body set background set 컬러로 되어 있는데 좀 이름이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일단 써보겠습니다. 여기에 값은 블랙을 일단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타겟 부분을 대체하는 용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각의 기능들을 단위 기능처럼 쪼갠 거 아시겠습니까? 하나의 기능이 하나는 배경만 바꾸고, 하나의 기능이 하나는 지금 글자색만 바꾸고, 원칙은 하나의 함수에 하나의 기능만 좀 구현하는 게 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디자인 패턴은 제가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원칙은. 자,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부분들을, 자, 밑에서는 얘가 이제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자, 얘가 블랙이 아니라 화이트로 바꿔주시고, 얘는 화이트가 아니라 이제 그 블랙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타겟 부분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거 위에 주석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렇게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기능을 함수로 따로 빼어서 코드에 중복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을 뭐라고도 이름을 붙이냐면 리팩터링이라고 합니다. 코드를 슬림하는 것 또는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 개발할 때 순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해당 기능을 구현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기능이 구현이 다 됐다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중복을 제거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게 있으면 코드를 함수로 재정의를 해서 만들어서 함수로 빼내는 작업, 그리고 또 함수로 빼냈는데 이거를 특정 클래스나 객체에 또 담아두는 작업,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는 작업은 좀 기능이 구현 다 된다면 그때 정리할 때 좀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이걸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저희가 구현된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버튼 눌려서 색깔 바꾸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코드가 변경이 되었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저는 지금 1번이라는 HTML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기능 구현 결과는 똑같아요. 이제 버튼을 눌렸을 때 파우더 블루로 바뀌고 뭐 블루로 바뀌고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1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똑같더라. 결과는. 자, 그래서 지금 변경 코드라고 되어 있어서 밑에 이 결과값이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저장을 좀 잘못하는 바람에 포매팅이 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한 줄로 쓰는 건 똑같죠? 그죠? 함수를 정의한 부분이고요. 자, 이제 지금 제가 딱 한 게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그 반복되는 기능들을 함수로 빼내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 일단 A 태그를 선택해서 함수로 빼냈고요. 두 번째는 body 태그에 있는 배경이랑 그리고 글자색을 변경하는 그 두 가지의 기능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body에 있는 색깔을 변경하는 단위 기능을 좀 더 쪼갰습니다. 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제 객체에 담으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이제 객체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함수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 함수를 이제 딱 정리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그 윈도우즈 탐색기를 예를 들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폴더를 한 곳에 좀 담고 싶어요. 그럼 또 다른 폴더 안에 이거를 복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동을 하거나. 그 개념을 쓰는 게 이제 객체라 보시면 됩니다. 객체가 수납 도구라고 했죠. 그럼 이런 함수들을 이 객체에 담아서 이제 쓸 이제 계획입니다. 빅픽처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자. 그래서 임시 코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ody라는 객체에 이 함수 두 개를 담아 둘 것이고 links라는 객체에 setColor라는 거 담아서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거는 마치 저희가 document.curry selector를 쓰는 거와 흡사합니다. 이거 이해 가십니까? 제가 document라는 것도 객체라고 설명드렸죠. 수납 도구라고 설명드렸죠. 안에 변수나 또는 기능들을 담아둔다라고 했죠. 똑같은 과정으로 body라는 객체를 내가 만들고 links라는 내 객체를 만들어서 각 객체의 함수를 지금 담아두고 있습니다. 수납 도구로서. 이거 이해 갑니까? 매칭이 조금 돼요? 수납 도구. 자, 그러면은 이제 해당 이제 객체를 이제 우리가 쓰는 거랑 이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우리가 배열을 만들 때랑 좀 비슷했습니다. 배열을 만들 때 해당 변수 이름 정해주고 그다음 대괄호라는 기호를 써서 해당 안에 값을 넣어서 이제 표기를 했었거든요. 자, 이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객체라는 거는 이 객체라는 거는 그 우리가 이제 중괄호라는 거를 이렇게 써서 여기 이제 담아두게 됩니다. 중괄호. 배열은 대괄호를 써서 이걸 썼다면 객체는 중괄호를 써서 표기를 하게 될 겁니다. 표기를. 그리고 보시면 뭐 배열과 객체에 대해서 뭐 순서가 있고 없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한번 읽어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냐? 자, 샘플입니다. 그 2144네요. 2144번. 자, 샘플링 해보겠습니다. 그 코워커스라는 객체에 해당 프로그래머에 대한 키값과 밸류값, 여기도 해당 디자이너에 대해서 키값과 밸류값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객체를 쓸 때 형식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제이슨이라고 해서 해당 키값과 밸류값 형태로 많이 쓰는데 이런 형태는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게 될 건데 일단 뿌리를 얘기하면 컬렉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컬렉션은 여러 데이터를 다루는 이제 뭐랄까요? 뭐 그릇이라 하겠습니다. 다루는 그릇.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장 공간. 그러면 이것에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종류들 뭐 리스트라든지 뭐 셋이라든지 이제 맵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로 써서 그렇지 한글로 써서 그렇지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자바스크립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하는 이 객체의 데이터 단위가 있는데 이제 제이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의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객체 단위를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흡사 컬렉션의 뭐와 비슷하냐면 맵과 비슷합니다. 이거는 맵 형태의 컬렉션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해당 키 값과 밸류 값의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데이터 단위를 사용을 할 때 주로 많이 쓰는 데이터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값을 제이슨 형태로 던집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값을 제이슨 형태로 던집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 제이슨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를 얘기합니다. 얘는 그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오브젝트의 형태를 얘기합니다. 풀려면 제가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제이슨의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컬렉션의 맵이란 형태랑 비슷하고 키값과 키와
그리고 값이라는 이 구조로 값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크립트 안에 이 var라는 coworkers라는 변수를 이 중괄호로 묶었는데 앞에가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키에 대한 값을 뒤에 value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키와 value 값 형태로 데이터 단위를 전달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키와 값이라는 형태로 데이터 단위를 전달하게 됩니다. 보통 이거를 뭐 JSON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보통 이거 종류로 치면 컬렉션이 뭐냐고요? 여러 데이터를 다루는 저장 공간이다. 제가 계란판 설명 들었나요?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종류에는 뭐 리스트, 셋 말고도 등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맵과 비슷한 형태다. 자, 그러면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코어커스라는 곳에는 이 프로그래머의 이공이 있고 디자이너의 이제 EZ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EX 1번에 가시고요. 자, 맨 상단에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이거는 제목을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이제 객체 형태, 뭐 JSON 형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와 값의 형태로 그리고 여기에 코워커스라는 변수 이름으로 객체를 선언했고 테스트 중 일단 여기 있는 소스들은 이제 메모장에 있으니까 그대로 복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객체 뭐 제이슨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워커스라는 변수 이름으로 객체를 선언했고요. 그리고 이제 키와 이제 밸류 값, 키 값입니다. 제가 키 값이라니까 키 값을 붙여서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밸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페어가 됩니다. 짝이. 자, 그렇다면 이거를 라이브 서버로 해봐야 지금 사실 여기 보시면 값이 보이는 게 없습니다. 따로. 그죠? 왜냐하면 지금 선언만 했지 제가 사용은 안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특정 컬렉션에 변수에 값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제 값을 설정하는 거는 이제 set이라고 얘기를 하고 해당 정의 또는 설정이 된 값을 가지고 올 때는 get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의 함수들을 뭐 getter 함수 또는 setter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getter 메서드, setter 메서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는 것들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샘플로 예를 바로 볼까요? 자, 다큐먼트의 프로그래머의 코워크스 이거 하나 바로 보겠습니다. 한 줄만.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VS 코드에 와서요. 자, 이 스크립트 밑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코워커스라는 스크립트 하위에 지금 스크립트 상에서 지금 제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웹브라우저의 콘솔 상에서도 찍어서 작업이 가능하지만 제가 일단 메모장에 있는 내용으로 그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해당 코워커스의 이거 객체 맞습니까? 우리가 객체 안에 있는 뭔가의 내용을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 점이라는 닷 연산자를 씁니다. 여러분 은연중에 쓰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다큐먼트 점 찍고 뭐 썼죠? 쿼리 셀렉터 함수 쓰셨죠? 그죠? 제가 객체라는 게 수납 도구인데 뭐도 있고 뭐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냐면 변수도 있고 또 뭐도 있다고요? 함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해당 객체의 지금 키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라는 키에 해당하는 게 있고 이 키에 대한 값이 뭘로 들어가 있죠? 이 고용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좀 이 고용이 좀 자기 이름을 좀 바꿀까? 이상용이라고. 이상용 1번이라 할게요. 디자이너는 이상용 2번 하겠습니다. 각자 자기 이름 하세요. 각자 자기 이름. 본인들 이름이 이상용 아니죠? 그죠? 각자 자기 이름에서. 그러면 해당 객체에 해당 키 프로그래머라는 곳에 해당하는 게 값이 뭐가 남겠습니까? 여기에 결과가 이상용 1번이 나오는 거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요거 보이십니까? 요렇게. 해당 키에 대한 관련된 밸류 값을 불러오죠. 이거는 마치 이게 뭐랑 비슷합니까? 우리가 코워커스라는 배열에서 이 각각의 있는 인덱스 값으로 접근하는 거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긴 대신에 그 점을 찍어서 해당 키 값으로 불러왔다면, 그죠? 아마 그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들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려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시간이 좀 천천히 볼게요. 자, 그래서 해당 객체의 프로그래머라는 키에 해당하는 값을 불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디자이너도 한번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바로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했죠, 제가. 그럼 프로그래머 대신에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됩니까? 그렇죠, 여기 디자이너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저장해 보시면 해당 디자이너가 이상용 2번으로 나오겠죠. 지금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문법으로 웹페이지에 표현하려고 하니까 다큐먼트에 지금 write라는 메서드 안에서 지금 구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공간이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기본 변수가 담아져 있는 거를 받고,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함수도 담아 볼 것이고, 반복문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그거는 요거만 딱 체크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